안녕하세요. 경희보공한의원 정면주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케이스를 통해 유산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그 환자분 한 달이 지나서 몸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늘 무거웠던 몸 상태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자 활동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조금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활동량을 늘리면서 체중을 조절하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더 지나자 체중은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6kg이 더 감소했습니다. 월경통이나 재반 증상들이 양호해서 냉동배아를 이식해 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슬그머니 웃음을 띄우시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과배란으로 인해서 얇아진 자궁내막의 상태를 살펴야 했습니다. 생리 전에 자궁내막으로 혈류량을 회복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변경을 해서 혈류 흐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드렸고, 마지막 월경량이 이전에 감소된 월경량에 비해서 1.5배 정도로 늘어난 상태를 확인을 한 후 바로 다음 주기에 이식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식한 배아는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3번의 유산을 경험한 터라 임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으셨습니다. 8주차에 아기 심장 소리도 정상적인 것을 확인은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죠. 잠도 더 안 오고 입덧 또한 심해져서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전 수면 패턴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생활 습관이 있기는 했지만 임신 전과 임신 중의 몸 상태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심한 입덧을 한약으로 조리하면서 임신 전 노력했던 대로 생활 관리를 하면서 수면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2주를 지나는데 성근증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태아가 커지면서 성근증도 급속도로 커져서 출혈과 통증을 유발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입원을 하신 상태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임신 중에는 성근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태아의 상태 때문에 임신 전에 성근증을 치료하던 처방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성근증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므로 아직 태반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라 이번 치료와 함께 태아로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신 중에도 복용 가능한 한약 처방을 복용하면서 성근증이 안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임신 초반에는 사이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임신 중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개인차가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성근증을 동반한 습관성 유산 사례에서는 성근증의 사이즈 변동이 거의 없었던 데에 반해 이분의 경우 사이즈 변동이 급격한 편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상태에서는 성근증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보다는 태아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안태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그렇게 태아를 안정시키는 상태를 유지하는 처방을 복용을 하면서 2주 정도를 살얼음 걷듯 조심조심 보내며 출혈과 통증을 조절하였고, 이후 성근증이 커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16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태반의 위치가 약간 불안정했으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을 하여 이후에는 한약 복용도 중지하면서 남은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이후에는 출산에 성공하셨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유산으로 문제가 있었던 환자분 2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2분 다 성근증과 3번의 유산이 있었지만 과거력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달라 그에 맞는 치료와 생활 관리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분들의 역시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치료법과 생활관리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본인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